모의고사 어땠니? 어려운데요? 어려웠어? 어려운데 잘 봤을 거 아니야. 응? 어려운데 응. 영어에서 어. 결과 보고 너네가 얼마나 공부 안 했는지 알겠다라고 해서 너무 슬펐어요. 어려웠어 이번에. 아니, 어려웠죠. 맞아 어렸어 이거 어려웠다고. 어려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지. 기분이 그렇지. 나이에 지금 한 학교에 지금 1등급이 지금 손에 꽂힌대. 아니 어려웠는데 어. 영어쌤이 너네가 공부 안 한 거라고 어렵지 않았다고 그래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야, 저 어저께 선생님 신일고 정교 6등짜리 애가 보통 걔 1등 주고 영어 1등은 항상 맞았는데 89점 맞았다고 선생님 막 난리를 부렸어. 정교 6등이가. 근데 지금 물론 얘가 외고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러니까 어제 6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가 지금 쉬운 모의고사가 아니야. 응? 설마 그 모의고사 또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어? 안 넣어야 돼. 보자. 자, 우리 또 시간 되면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합니다. 자, 봅시다. 오늘 수업할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됐지? 오늘 수업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자 알고 있어야 돼. 자, 봅시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1번 영원 프린트 5문제를 할 건데 왜 5문제냐면 12번, 자 13번부터 있잖아. 13번부터 20번까지가 새로 프린트가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 13번부터 23번 중에 3개가 우리 저번에 수업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게 몇 번에 잡혔냐면 12, 14, 아니 12번이 아니라 13, 14, 15번이 저번 프린트 안에 선생님이 했던 프린트 있지? 거기에 뒷부분에 있어. 엄마는 대체 여기까지 번호가 바뀌어서 있어. 뒤에서 찾아서 보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헷갈릴까봐 아예 그 분석지를 13번에다 붙여놓은 거야. 13번, 14번, 15번을. 선생님이 이랬죠 여기까지. 되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맞춰놓은 거야 그냥. 헷갈릴까봐. 그럼 오늘 수업은 몇 번부터 진행을 하냐면 영원 프린트 16번부터 20번까지 5문제를 하는데 요걸 선생님이 준비해 보니까 어려워. 상당히 까다로워.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까다롭더라고. 요거 선생님이 요 시간에 집중을 조금 해야 될 거야. 앞 시간 5문제 할 때.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16번부터 20번까지가 오, 상당히 내용이 까다롭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뭐 할 거냐면 수특을 들어가는데 수특은 13강, 14강, 15강, 16강의 앞부분 유형편 들어갈 거야. 강은 많아 보이는데 개수는 몇 개 안 돼. 뭔 말이냐면 개수 끽해봐야 9개야. 그치? 3개, 3개, 2개, 1개, 3개야. 그래서 9개밖에 안 돼. 그니 이거 9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특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테스트 1에 6문제 6개를 진행을 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게 오늘 수업의 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받으세요. 자, 프린트 가져가고요. 다 늦어 가져가고요. 빨리 가자. 빨리 들어. 시작해. 무조건.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 5개, 9개, 6개를 할 거예요. 뭔 말이 됐지? 요거 맞춰야 돼. 이렇게. 자, 제일 중요한 자리는 오늘은 어디냐면 요거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진짜 나쁘지 않아. 그냥 쭉쭉 나가면 돼. 여기가 좀 어려울 거야. 5개 할 거. 오늘 할 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왜 5개라고? 저번에 13번, 14번, 15번은 저번 수업에 했던 거야. 뭐 말인지 이해돼야 돼? 13번, 14번, 15번 문제 있지. 거기 보면 13번, 14번, 15번 문제. 우리 영원 프린트 할 때 20개 했었잖아. 그렇잖아. 거기 안에 3개가 뒤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뭐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같은 거라고. 그래서 헷갈릴까 봐 선생님이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야. 13, 14, 15번을. 소율이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은 13, 14, 15번 안 할 거야. 왜냐 저번 했으니까. 그래서 뒤에 뭐만 하냐면 16번부터만 진행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16번부터가 새로운 문제라고 보면 돼. 알았어요?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16번부터 수업을 할 건데 자, 16번부터 19번이 까다로워. 까다로우니까 조금 진행을 조금 자, 어떻게든 집중적으로 가자. 뒤에 건 빨리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알았지? 자, 그럼 일단 16번의 소재부터 먼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16번의 소재는 뭐라고 적냐면 불평등의 inequality의 불평등의 본질적 유해성이야. 본질적 유해성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면 소재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불평등이거든? 근데 불평등이 본질적으로 안 좋은 거래.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소재야. 그럼 이 소재를 따서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결론이 나오거든? 그니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나와. 그럼 결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론 내용은 위에 선생님이 적어놨어. 어디다 적어놨냐면 자, 맨 끝에 보면 한 문장 요약에 빈부격차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경제적 목표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기다 정리해보면 불평등의 본질적 유해성이 있으니까 결론은 뭐라고 정리하면 되냐면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한다는 게 이 글의 내용이야. 내용 자체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이 지문들이 조금 까다로워서 선생님 이렇게 일단 미리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야. 이해됐냐? 여기까지? 그럼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서 자료 한번 만들어보자. 자, 1번 문장을 먼저 한번 펼쳐보자. 소재가 뭐라고? inequality라고 했어. 얘가 소재예요. 해롭다. 뭐가 해롭냐면 자, if it means that large number of people are deprived of야. 그러면 자, 그것은 의미한다. 뭐라고 의미하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요 수거는 표시 한번 해줘 볼까요? be deprived of라는 표현은 뭐뭐로부터 박탈받다야. 능력을 박탈받는데 일하고 즐길 능력 뭐를? 그들의 삶을. 별문제 없죠? 여기까지? 내용 자체는 이런 내용이야. 불평등의 소재. 자, 이러한 점에서 in this sense the goal of the equality 자, 평등의 목표는
is bound up이라 표현하지 be bound up 밑줄 쳐봅시다. 뭐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이야. 평등의 목표는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목표냐면 이 단어 번영이에요. 번영과 목표와 관련돼 있다. Science 뭐하는 한 우리가 정의하는 한 뭘 정의하냐면 번영을 올바르게 뭐로 정의하냐면 widespread well-being이야. 넓게 퍼진 행복으로 정의를 한다면이야. 여기까지 별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별문제는 없어.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equating이야. 요거 하나 정리해볼까? equating. 자, with 수거 거기다 정리했어. equate A with B 구조야. 여기가 되지? 그것을 뭐로? GDP의 성장이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라는 말이야. 됐어? 여기까지? 그거라기보다 전체적인 행복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얘기야. 되니? 필기본에 웬만큼은 정리돼서 수거 같은 거나 구조는 만들어놨어. 거기 3은 X를 쳐버려. 선생님 그거 편집하다가 그걸 잘못 잡았으니까 X 쳐버립시다. 여기까지 됐지? 따라오지?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장이라고 적어놨잖아. 그치? 4번에는 별표 하나 쳐고 만약에 이 문제가 바뀐다면 선생님이 이거 삽입 자리 괜찮은 것 같아. 4번 문장 옆에다가 삽입 괜찮은 것 같아요. 됐어? 자, 삽입이면서 이 문장이 주제문인 거야. 주제문 한번 읽어볼까? 그러나 I am also convinced that 나는 또한 뭐냐면 확신한다. 뭐라고 확신하냐면 불평등이 타고나게 부정적이라고. 어디에? 그것 자신의 그것 자체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이 글의 뭐라고? 소재, 주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요거야. 불평등은 본질적으로 좋지 않다야.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5번 문장을 가보자. Even if those at the bottom of the economic spectrum이야. 그러면 경제적 범위 영역의 하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야. 여기야. 사람들조차도.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still enjoy some decent minimal standard of living이래. 그러면 자, 즐길 수 있대, 누릴 수 있대. 뭘 누리냐면 자, 괜찮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됐습니까? 여기까지? concentration of work at the top이래. 최상위에 있는 부의 집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화시킨대. 자, 봅시다. 자, 최상위의 부가 집중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버려? 서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지.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무슨 나쁜 게 생기냐면 여기 나쁜 게 생겨. 여기서 나쁜 자리 약화시키다. 뭐를 여기가 약화되는 거네. 이 자리가 약화되는 자리. 이 자리는 먼저 네모 하나 쳐봅시다. 그럼 뭘 정리할 거냐면 불평등의 본질적 유해성이 있는데 그 유해성이 바로 이 자리야. 사회적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는 웰빙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얘기야. 여기가 됐지? 그럼 다시 한번 불평등은 본질적인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유해성을 만들어내냐면 1번 유해성, 2번 유해성, 3번 유해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구조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근데 아까 선생님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으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낮춰야 된다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게 몇 번 문장이면 7번, 8번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구조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해돼야 돼. 자, 6번 문장을 가봅시다. 예를 들면 경제학자들은 have identified a phenomenon 현상을 식별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요거 포지션. 자, 포지셔널 컨섬션 네모쳐 지위 소비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기억해야 돼. 지위 소비. 됐습니까? 여기까지 SNS를 보면서 소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위적 소비라고 불리우는 현상을 식별할 때 by which 동그라미 쳐놔야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사람들의 감정적인 행복은 그치? 감정적인 행복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누구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냐면 unfavorable self-comparison. 무슨 말이냐면 대체 자 좋지 않은 자기 비교래. 부정적인 자기 비교래. 불리한 자기 비교래. 부유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소비를 자기랑 불리하게 비교를 하는 거야. 여기가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자기 삶에 대해서. 여기까지 됐지? 자, 불리하게 비교를 하니까 이제 마무리 갑니다.
when this occur, 야, 그럼 또 정리 한번 해보자. this 동그라미 치고 this를 어디로 잡냐면 포지션을 consumption 자리를 잡아봅시다. 앞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지위적 소비, 즉 다른 사람들과 불리한 비교가 발생이 되면 되니? inequality carry distinct negative consequence야. 무슨 말이냐면 불평등은 뭘 가져오냐면 별개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대. 됐습니까? 까지?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요 자리입니다. Quite apart from the consequence of poverty야. 요 자리예요. 됐습니까? 까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되니? 자, 불평등의 빈 공간은 완전히 별개의 것을 만들어낸대.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8번 문장 가자. To this end 이것 때문에 limiting the economic distance from rich and poor야.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거리를 어떻게 하는 거래? 제한하는 게 중요한 경제적 목표다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앞에 봅시다. 이 글의 소재는 뭐라고? 불평등은 본질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그 유해성 3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볼까? 사회적 응집력을 약화시키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약화시킨다고 그랬냐면 자, 번영이나 행복을 약화시킨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대. 그러니까 이 3개를 약화시키니까 뭐라고 그랬어? 자, 빈부격차를 낮춰야 되는 게 경제적 목표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살펴보자. 이 그 지문에서 문제가 나올 만한 거 몇 가지만 정리 한번 해보자. 먼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번 문장 있지? 4번 문장. 요거는 삽입 문제 괜찮다고 그래서 그거 빼버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 볼 때는 6번 자리나 아니면 7번 자리에 빈칸 줄은 내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 여기까지 됐지? 다시 한번. 자, 4번 문장에다가 삽입 자리 잡고요. 6번의 빈칸, 7번의 빈칸 자리 잡으면 좋을 거라고. 여기까지 됐지? 뒤로 넘어갑시다. 또 한번 가보자. 자, 영원 17번 문제를 갑니다. 17번 문제예요. 자, 이 글의 소재는 또 뭐냐면 이거다. 자, 이 글의 소재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정리하면 공적 도덕성과, 그렇지? 공적 도덕성과 괜히 사적 도덕성이야. 사적 도덕성. 자, 공적인 도덕성과 사적인 도덕성의 모순이라고 적어놓읍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공적인 도덕성의 기준과 사적인 도덕성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지? 되니? 그럼 얘를 또 결론을 그대로 뽑아내면 어쨌든 나중에 결론하면 다시 정리할 거겠지만 결론은 봐봐. 공적 도덕성과 사적 도덕성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분열이 일어나. 무슨 분열이 일어나냐면 도덕성의 기준에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도덕성을 위배하는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야. 그래서 요거는 분열 뒤에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이렇게만 일단 적어놓자. 공적 도덕성과 사적 도덕성이 서로 어떻게 모순이 되면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시작을 또 한번 해봅시다. 자, 내용 자체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일단 1번 문장을 가보자. 쭉 가볼게. 오늘날의 세상에서 로비하는 거야. 로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자,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겠지? 정부한테 로비하는 거야. 대체 as often resorted to야. 이거 정리해볼게. 이 문장을 또 한번 잡아보자. resorted to는 의존한다, 의지하다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뭐에 의지하다? 뭐에 의지하냐면 자, organization like a humanist group in attempt to do public good.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의존된다. 뭐와 같은 조직이나 단체냐면 휴머니스트 그룹. in attempt 뭐의 시도냐면 공공의 선을 실행하기 위한 시도로서. 겸적체까지? 그러나 자, 이것은 드러낸다. 뭘 드러내냐면 the curiously contradictory ethical conviction이야. 여기 있네.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자, 이 자리 별표 하나 치고 모순된 뭘 만들어내냐면 대체 윤리적 신념이 드러난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윤리적 신념이 모순되게 드러난다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로비 자체가 도덕성이 위반된 거야. 원래 안 되는 걸 로비를 해서 되게 만드는 거라고. 뭐만 됐어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개인과 개인과 얘기할 때 내가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로비를 하든가 돈을 주는 거야. 되니? 사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공적으로 하면 이거는 문제가 안 생기는 자리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발생하는 거야. 모순적인 윤리적 뭐가 생긴다면 신념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조금만 더 보자. 자, the private balance is bad. 여기 있다. 뭐냐면 이 어떤 신념이냐면 이런 신념이 일어난다. 사적인 폭력은 사적인 폭력, 즉 개인의 폭력은 나쁘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폭력은 좋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여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니? 대표적인 게 이거야. 전쟁을 로비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전쟁을 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면 자 로비를 한다는 얘기 결국에는 뭐라는 얘기야? 공적인 폭력이 어떻게 돼버려? 자 어떻게 그러니까 로비로 해서 공적인 폭력을 옳게 신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2번 자 it is contradicted. 이게 모순적이래. 왜냐하면 의미 있는 구별이 없대요. 뭐와 뭐 사이에 의미 있는 구별이 없냐면 공적과 사적에 대한 의미 있는 구별이 없다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3번에 선생님 이거 편집가 약간 잘못했어. The letter means individual이지? The letter 위에다가 뭘 써? private로 바꿔줘봐. 그 자리가 좀 바뀌었어. 그거만 바꿔놓읍시다. 자, 후자는 개인을 의미하고 전자는 그렇죠. 그 자리 좀 바꿔주세요. 후자는 private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전자는 뭘 의미하냐면 public을 의미한다. many people, many individual을 의미한다야. 요것만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3번 문장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전자와 후자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얘들아 숫자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이 됐어? 여기까지? 자, 사적이 개인이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일 뿐이고 공적이 뭐라고 많은 사람들을 의미할 뿐이라고. 여기가 숫자밖에 차이가 없는 거야. 자, 조금만 더 보자. 4번 문장 잘 읽어. 만일 자, aggregation change the truth of ethical principle that violence is wrong이야. 이 문장 잘 읽어봐야 돼. 이 집합이란 말은 개인들이 모여있는 상태가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공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공.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윤리적 원칙의 진실을 바꾼다면 폭력이 잘못됐다라는 윤리적인 원칙을 바꾸려 한다면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 그것은 의미한데 잘못됐다라고 한 사람을 죽이는 건 잘못됐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건 좋다라는 말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되니? 한 사람을 죽이는 거는 뭐냐면 숫자기 때문에 일단 잘못됐다. 왜냐면 사적인 영역이 잘못됐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건 공적인 영역이잖아. 그치? 왜냐면 로비로 해서 많은 사람 죽이는 거니까 그거는 뭐라고? 선하다는 걸 의미한다. 그게 바로 논리적 모순이 되는 거야. 조금만 더 봅시다. This is not a principle. 이거는 뭐다? 자, 원칙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Its truth depends on the number of people. 그 진실은 사람들의 수에 의존하기 때문이래. 여기가 됐지? 숫자에 의존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러므로 It is not of any use. 어떤 쓸모가 없대. 뭐라고 바꿔놨냐면 not useful at all.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전혀 쓸모가 없대. 그리고 A guide to good behavior. 뭐냐면 선한 행동에 대한 지침으로서 어떤 쓸모조차가 없게 되는 거야.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여기가 됐지? 마무리 갑니다. As a result of this system이란 표현이 나죠. 분열이란 단어. 사적인 것과 공적인 도덕성 사이의 분열의 결과로.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대부분의 사람들과 조직은 오늘날 그들 자신을 추구하게 한다. 비윤리적 행동을 잘못된 믿음으로 뭐냐? 그들이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야. 이해된 얘기까지? 잘못된 믿음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뭘 한다? 잘못된 행동을 한다야. Which is surely the greatest fear of anyone who desire to do
to be and believe themselves to be good이란 표현이나 정리해보자. 여기서 위치는 뭐냐면 계속 적용법이야. 앞에 있는 문장을 대신받아. 알겠어 여기까지? 그리고 그것은 괜히 분명히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다. 됐습니까? 누구한테 두려움이냐면 자 선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과 그들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이런 표현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됐지? 얘는 공적 도덕성과 사적 도덕성이 모순이 생긴다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분열이 일어난다. 됐지? 그럼 이 분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됐지? 자 분열이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스스로 뭐라고 선하다고 착각하면서 무슨 행동을 해?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하면서 무슨 행동을 해? 거기 밑에 보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니? 이런 형태가 나와버린다고.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된다. 별 문제 없지? 자, 영어 프린트 5개 뒤에 5개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집중 좀 하자고. 여기까지 했지? 그럼 이제 이건 또 한번 맞춰보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럼 얘는 무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일단은 선생님 볼 때는 6번 문장이나 7번 문장 자리 있지? 이거 함축음이 괜찮아. 뒤집어 함축음으로 만들어낼 문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6번이랑 7번 문제, 7번 문장에 함축 또는 빈칸 자리 잡으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6번과 몇 번? 7번 문장으로.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2개만 빼버릴게. 뒤로 갑니다.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 놈은 18번 문제예요. 자, 18번 문제. 또 18번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18번 문제는 소재가 무슨 소재냐면 이렇게 보자. 자, 인간 의식이야. 인간의 의식과 유전자 표현의 상관관계라고 적자.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유전자 발현이나 표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라는 얘기야. 근데 상관관계가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의 의식에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인간의 의식이 유전자 표현이나 발현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된다. 여기까지 됐지? 요걸 가지고 선생님 이제 결론을 뽑아내 볼 거야. 아니, 인간의 의식과 유전자 표현의 상관관계야. 그러면 결론은 또 이렇게 나올 거야. 인간의 의식이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유전자 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구조가 나올 거야. 근데 자, 이 18번 문제는 나는 별표를 하나 쳤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18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쳤으면 좋겠어. 자, 시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 문장 요약한 문장을 조금 읽어보자. 그래서 인간의 의식과 사고는 동그라미, 고정된 유전자 동그라미.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니? 저 뒤에 변화시키다 동그라미. 이 글의 내용이 그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인간의 의식은 고정된 유전자를 어떻게 해버린다? 삶의 방식에 맞춰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야. 별 문제 없지? 넘어갑시다. 자, everyday scientists are discovering the precise pathway. 매일 과학자들은 발견하고 있다. 정확한 경로를 바위 위치 동그라미. 바위 위치는 전차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 이제 이건 알고 있지? 뒤에 완전한 문장. 혹시라도 바위가 뒤로 빠지면 위치만 남아있는 거 이해돼야 돼. 거기까지. 자, change in human consciousness야. 인간의 의식에서의 변화는 우리의 뇌와 신체에서도 바꾸게 만든다야. 됐습니까? 인간의 의식의 변화가 신체와 그 다음에 뭐를 뇌와 신체까지도 바꿀 수 있다야. 즉 유전자까지 신경 쓰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조금만 더 가보자. Our consciousness, the phenomenal gift.
우리의 의식, 즉 놀라운 재능, 놀라운 선물이 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뇌를 바꾼대. 병적 여기까지? 이 글의 소지가 이런 내용에서 인간의 의식과 유전자 표현의 발현의 상관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가자. 과학은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생각이래요. With their embedded feeling이야. 그건 뭐냐면 내재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되니 turn set of gene on and off야. turn A on and off on and off가 뭐라고 적혀있어? A를 끄고 켜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우리의 유전자의 뭐를 세트를 켜고 있고 끄고 있대. 됐어요? 복잡한 관계 안에서 여기가 되니? 넘어갑니다. We take facts, experience and event of life. 그럼 우리는 사실과 경험과 그리고 삶의 사건들을 어떻게 취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를 보여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의 의미를 보여야 한다. 그럼 우리 거기에서 댐만 동그라미 쳐볼까? 4번 문장이 뭐냐면 요 댐 동그라미 메모 한번 쳐봅시다. 이 자리에 요거는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냐면 fact, experience, the event of life를 대신 받는다라고 표시 한번 합시다. 됐어요? 자,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넘어갑시다. 5번. We may have a fixed set of gene in our 크로모솜이다. 그럼 뭐냐면 우리는 고정된 일련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염색체에 고정은 돼 있잖아. 니네 얼굴이 그렇게 생기는 거는 뭐 유전자의 덕택이잖아. 맞잖아. 그렇잖아. 그건 고정돼 있잖아. 그치? 근데 봐봐. Which of those gene are active야?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하는지나, 됐지? 어떻게 그것들이 활성화하는지 has a great deal to do with야. 그러면 have to do with는 뭐와 관련돼 있다야. 상당히 관련돼 있다. How we think, process our experience야.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관련이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5번 문장이 뭐라고 5번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는 고정이 돼 있지만 그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발현하는지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설명이 이랬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6번 Our thought produce word and behavior야. 우리의 생각은 말과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들은 말과 행동들은 결국 좀 더 많은 생각을 자극시키고 선택을 자극시킨다. 좀 더 많은 사고를 형성하게끔 끊임없는 주기로야. 여기까지 됐어요? 되니? 그러면 마무리 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인간의 의식과 유전자 표현의 상관관계는 결론을 여기다가 내린다라면 인간의 의식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유전자 발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야. 그럼 적지? 그럼 이 글의 내용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 부정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주장으로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자. 되니? 문제를 만들어 보면 일단 선생님 볼 때는 얘는 주제 제목 문제 나쁘지 않아. 됐습니까? 주제 제목 문제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주제 제목 문제 나쁘지 않고 주제는 3번 문장과 5번 문장이 주제는 맞아. 알겠습니까? 특히 5번 문장이 100% 주제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만약에 주제 제목이 아니라 뭐 항상 너네 지금 뭐야? 우리 지금 시험 문제를 보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솔직히 말하면 빈칸 추론 문제잖아. 빈칸 추론을 바꾸고 싶다라면 어쨌든 간에 선생님 요 자리야. 어디냐면 어디지? 자 여기네. 위에 요 자리 패러프레이징한 자리밖에 없어. 됐습니까? 전체 내용은 주제 제목. 그 다음에 뭐 만들어내? 빈칸 추론은 5번 문장 패러프레이징.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될 것 같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9번 문제를 봅시다. 자, 19번은 일단은 모르겠어. 19번 문제는 별표를 선생님 볼 때는 쳐야 돼. 왜 쳐야 되냐면
지문은 되게 짧은데 내용이 아주 많이 숨어있는 내용이야. 됐습니까? 요거는 별표를 무조건 쳐봅시다. 됐니? 자, 또 마찬가지야. 소재를 먼저 찍고 넘어가 보자. 자, 뭐라고 정리하냐면 진화 과정에 진화 과정에 나타나는 대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조화야. 이렇게 정리하고 해봅시다. 일단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진화 과정에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의 공간의 조화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진화 과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얘들아, 봐봐. 진화는, 그렇지? 자, 어떤 시기에 어떤 종이 그 자리를 지배하고 있어. 맞아, 아니야? 예전에는 이 세계가 누구였냐면 공룡의 시대였으면 공룡이 지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진화 과정에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의 조화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종이 여기를 지배를 하고 있어. 맞아, 아니야? 그럼 진화가 이루어져. 그럼 이 시기가 바뀌고 뭐도 바뀌겠어? 종도 바뀌겠지. 맞아, 아니야? 자리가 막 배치가 되는 거야.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고. 선생님은 이랬어, 여기까지? 자, 그럼 진행을 해봐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쉬운데 4번 문장이 뭐가 나오냐면 춤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래서 조금 이상한 거야. 몇 살까지? 춤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4번 문장을 이해를 잘해야 돼. 자, 우리 가볼게요. 내용 한번 읽어보자. 진화는 환경에 조율된 새로운 종의 등장과 기존 종들의 유기적 공존 및 해장력, 같이 살거나 없어지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걸 뭐로 비유했냐면 복잡한 춤으로 비유했어. 들어갔다 나왔다 자리 내줬다가 다른 놈이 들어오고.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시공간적 일관성을 이루어 전개되는 과정을 진화라고 얘기하는데 변적죠? 여기까지 이제 내용 조금 이해돼야 돼. 그래야지 갑자기 춤이 왜 나오는지 이해를 해야 돼. 자, 갑니다. 1번 Evolution is an almost trivial이야. 근데 여기서는 또 요 단어가 중요해. 어떤 단어냐면 요 단어 내고 하나 쳐다봅시다. 원래 trivial이라는 단어는 사소한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사소한이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trivial이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자명한이라고 뜻으로 쓰였어. 다시 한번 trivial 뭔 뜻이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자명한. 그럼 다른 말로 뭐로 바꾸냐면 evident로 바꿀 수 있겠지, 그치?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evident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갑니다. 쭉 가볼게. 진화는 거의 너무나도 자명한 예시래. 뭐의 예시냐면 일관성의 시간과 공간의 변적절까지 넘어갑니다. Whatever the mechanism for the appearance of new species may be. 그러면 whatever는 무엇이든지 간에. 자, 새로운 종의 출현의 메커니즘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해됐죠? 여기까지? 새로운 종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there is no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의 생존과 확장은 완전히 달려있다 정도의 어떤 정도냐면 to which부터 어디까지? 리브까지는 그 자리는 체크 좀 해줘. 별표 하나 쳐보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어떤 정도냐면 그것이 환경에 맞추어지는 정도와 그것이 살아가야만 하는 환경이야. 됐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여기 한번 봐봐. 자, 일단 이 자리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 놈은 지금 뭐를 꾸며주고 있냐면 앞에 있는 extent라는 정도를 꾸며주고 있어. 변적자기까지 그것이 맞춰지는 정도래. 그럼 이번에 선행사 얘는 누구냐면 자, 환경이란 얘기야. 어디에? 그것이 살아야만 하는 환경이. 선생님 이래저기까지 구조 괜찮다. 넘어갑시다. 인턴 결국에 if we survive even for comparatively short time이야. 만일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말하는 것은 it은 뭘 가리키냐면 요 놈을 가리킨다.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말은 어디냐면 여기다. A new species를 가리킨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A new species를 가리켜.
새로운 종이 생존한다면 for a comparatively short time, 비교적 짧은 시간에 it will affect the evolution. 그것은 진화에 영향을 끼칠 거고 가능한 뭐라고 모습, 출현 가능성 다른 정도에. 현적 저기까지 이제 마무리 갈게. 이제 4번 문장을 잘 봐야 돼. 4번 문장은 너무나도 길어서 다 잘라낸 거야. 됐니? 자, all of this happen.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 뭐로써? 빨리 메모쳐. in a complex tense라는 표현 메모쳐 봅시다. 요 자리 복잡한 춤이래요. 왜 춤으로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춤을 추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도 필요하지만 공간도 필요한 거야. 됐니? 내가 공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돼. 춤을 출 때. 그럼 남이 나한테 춤을 같이 춘다라고 얘기하면 내 공간을 어떤 공간을 내가 차지했다가 빠지면서 다른 공간 애들이 들어오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복잡한 뭐로 보냐면 춤으로 본다는 얘기야. 됐니? 뒤에 설명 들어갑니다. Where a new group of dancer. 자, 새로운 그룹의 댄서가 그 춤에 참여한다. 정확한 완벽한 박자로야. 딱 맞춰서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얘들아? 여기 있네. 딱 맞춰서야. 연결해서 안 됐어. 그럼 거기서 뭐냐면 perfect 뭐냐면 뭐라고 적혀있어? measure 있지? 얘가 바로 진화에서는 시간인 거야. 시간이 정확해야 돼. 선생님아 믿었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at the appropriate place 적절한 장소에 맞죠 여기까지? 자, to interpret new voice in the suit이래. 그러면 뭐 새로운 목소리로 해석하면서 그 문곡 그 곡에 이해된 얘기까지. 자,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나 다른 댄서들은 make room for에 자리를 내준대. 그들한테 대문 동그라미 쳐놓고 위에 받았어. 누구냐면 새로운 그룹의 댄서들한테 조화로운 방법으로 단지 그들 자신의 선율을 따르면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물러난대. 이제 은퇴를 하는 거야. 춤을 못 추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치? 자, 왜냐하면 그들의 파트가 끝났대. 그리고 그들이 해석했던 목소리가 지금 조용하기 때문이래.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자, 진화 과정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조화예요. 되니? 이거 내용이야 지금. 근데 얘는 자, 얘가 뭐 좋다 나쁘다 그런 내용이 아니야. 결론이란 뜻이야. 뭐라고 적냐면 진화 과정은 뭐와 비슷하다? 복잡한 자 댄스와 비슷하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복잡한 댄스와 뭐가 비슷하냐면 시간과 공간의 점유에 의해서 비슷하다야. 선생님 이해됐어? 여기까지? 왜냐 안 되냐? 이해됐지? 그래서 4번 문장은 이해를 잘해야 될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얘는 이제 만들어보자 또 문제를. 자, 얘를 만약에 변형 문제를 만들려면 일단은 순서와 삽입은 안 만들어져. 왜냐면 문장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안 만들어진다. 왜냐면 문장을 더 붙이지 않는 이상은 순서와 삽입은 안 만들어진다. 되니? 그렇다면 결국에 얘는 뭐밖에 없냐면 빈칸 문제나 함축밖에 나올 게 없어. 이해됐지? 근데 빈칸이랑 함축을 나오려면 1, 2, 3번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4번 문장이라고.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럼 4번 문장이 뭐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4번 문장이 나올 만한 거 이거 있잖아 이거. 요거는 내가 볼 때 함축음이 잘 좋을 것 같고 됐어요? 이 아래에 있는 내용 있잖아. 4번의 밑에 내용으로 패러프레이징 만들 거라고. 여기까지 됐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복잡한 댄스와 진화를 왜 비교했냐면 시간과 공간이 딱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아까 초록색 문장에 초록색 자리에 perfect measure가 바로 뭐라고 그랬지 아까? 시간이라고 했어. 맞아요? 여기까지 완벽한 박자로 정확한 박자로 그러니까 시간이 딱 맞춰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생존이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20번 문제예요. 그리고 20번 문제 20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20번 문제는 자 20번 문제는 또 그럼 소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개와 여기는 개 나와. 개와 인간의 후각
후각이야. 개와 인간의 후각 하드웨어. 하드웨어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의 뭐 코레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개과 인간의 후각 하드웨어 및 뭐의 차이냐면 메커니즘의 차이야. 이렇게 적혀. 메커니즘. 그래서 개와 인간의 후각이 다른데 두 가지 종류가 다른 거야. 모양도 다르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후각에 대한 모양도 다르지만 그 후각의 냄새를 처리하는 메커니즘도 다르다라고. 요 내용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제 개와 인간의 후각 하드웨어의 메커니즘의 차이가 이 글의 소재인데 되니 누가 좋겠니? 개가 좋겠지. 되니 그걸로 끝나는 거야. 되니 넘어갑시다. 쭉 한번 가봅시다 이제. 자, 개는 압도적인 후각 세포와 독립적 부에 이게 바로 하드웨어야. 이게 바로 하드웨어야. 그리고 와류를 만드는 측면 슬립 구조야. 이게 메커니즘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냄새 물질의 단절 없이 지속적인 후각을 유지한다. 별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갑니다. Humans share the same basic machinery. 그럼 뭐냐면 인간은 공유한다. 기본적인 장치를. 괜히 dogs just have more of everything. 좀 더 많은 것을 가진다. 인간과 개의 후각은 비슷하대. 근데 개가 훨씬 더 많은 걸 가진다야. 선생님 보자. A, B, C, D라고 적어놨지. 이 네 가지야. 알겠어? 여기까지? 인간보다 개가 더 좋은 게 네 가지. 첫 번째, 좀 더 광범위한 olfactory. 자, 에피텔리움이란 표현. 뭐라고 적혀있어? 후각 상피를 가지고 있어. 후각 상피란 말은 뭐란 얘기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표피 세포 이름이야. 알겠어? 여기까지? Dozens of times more neuron in that epithelium. 뭐냐면 그 상피 안에 수십 배 더 많은 뉴런이 있어. 신경세포가 있어. 그리고 almost twice as many kind of olfactory receptor에. 그럼 후각 수용체들이 더 많어. 되니? 그 다음 마무리. 비교적 좀 더 커다란 후각에 뭐가 있냐면 신경구둥이 있대. 이게 인간보다 더 많은 네 가지야. 넘어갈게. And their hardware is packed up into야. 그러면 그들의 하드웨어는 자 별개의 구별의 별도의 구의 컴파트먼트로 어떻게 들어간대 묶여 들어간대. 반면에 우리는 주요한 공기의 흐름을 통해 노출된다. 뭐를 통해? 우리의 코를 통해. 차이점이야. 넘어갈게. This difference is crucial. 이러한 차이는 중요하대. It means that whenever we exhale,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우리는 clear out, 제거한데 그 뭐를 제거하냐면 냄새를 우리의 코로부터 야기하면서 우리의 뭐냐면 냄새의 경험을 flash on and off 뭐라고? 전구가 꺼졌다 켜졌다처럼. 됐습니까? 여기까지 밑에 정리해놨어. 후각 냄새를 맡는 인지 경험을 뭐라고? 정등이 껴졌다 커졌다로 얘기를 한다라고. 넘어갈게. Dogs by contrast, 대조적으로 개들은 좀 더 부드러운 경험을 얻는다. 왜냐하면 odorants that enter their nose, 그들의 코로 들어가는 냄새는 거기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고 단지 every sniff, 내 코를 킁킁거릴 때마다 보충되기만 하기 때문이래. 병적저기까지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얘기야. The shape of their nose hole, 그들의 콧구멍은 형태는 이러한 효과를 더해준대. 콧구멍 형태가 다르대. 자, 이제 여기서 메커니즘이 나오는 거야. 냄새를 맡는 메커니즘이 약간 달라 인간이랑. 자, 갑니다. 만일 개가 스니핑하다, a patch of ground야. 그러면 지면의 한 구역을 끙끙거려. You might imagine, 너는 상상할지도 모른다. 뭐냐면 every exhalation, 자, would blow odorant on the surface of the from the nose야. 그럼 뭐냐면 모든 대체 냄새, 자, 뭐 every exhale, 숨을 내쉴 때마다 냄새를 불어서 날려보낸데 코로부터. 되니?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요. 마무리 할게 뒤에. The next time you look at dog's nose. 그럼 뭐냐면 너가 개의 코를 다음번에 볼 때 주목을 한번 해보래. front facing hole이야. 앞면, 정면. 자, front facing hole이니까 정면을 향한 콧구멍이 좁아져서
옆을 향한 틈이 되는 것을 주목을 한번 해보래. 뭔 말이 됐어 여기까지? 니네 개코를 잘 보면 여기가 접혀있다고 이렇게 알겠어? 옆면코가 그거 얘기하는 거야. When the animal exhales while it is sleeping, 걔가 킁킁거리는 동안에 동물이 어떻게 숨을 내쉴 때 공기가 빠져나와 그것을 통하여 그 틈을 통하여 그리고 rotating current는 와류예요. 돌아가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버려. That pull fresh odor into the nose야. 그러면 새로운 냄새를 코 안으로 끌어들이게 된대요. 됐습니까? 되니? 이 지문은 별표는 없어. 자, 일단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개와 인간의 후각 파도 오염의 메커니즘의 차이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얘는 결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뭐만 적으면 되냐면 개의 후각이 좀 더 좋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거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되니? 이해가 됐지? 그러면 이 문제는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바뀔 건 내가 볼 때 정말 나올 수 있는 건 순서별밖에 없을 거야. 근데 순서별이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올 만한 건 뭐밖에 없다? 순서배열밖에 없어 보인다.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랑 뭐가 끝났냐면 영원 프린트까지 끝난 거야 지금. 그리고 영재 영탁 프린트 끝났고 영원 프린트가 끝났거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쨌든 자, 우리 영재 영탁과 영원 프린트 다 합치면 20문제, 23문제니까 몇 개니? 44문제잖아. 43문제지, 그치? 지문이 43개라고 보면 돼. 근데 아무리 봐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 영혼에다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됐지? 아무리 봐도 영혼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얘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알겠어, 여기까지? 자, 그리고 영혼에서도 뒷부분 새로 나온 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바뀔 게 많아 보여. 알았어? 하나만 더 하고 끝낼 거야. 자, 13강이 몇 번으로 할 거냐면 우리 3번 문제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자, 이제 나머지는 뭐만 남았냐면 우리 이제 수특만 남았어. 수특만 남았으니까 수특은 선생님이 아예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라고 뽑아버릴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영재, 영원이랑 영탁은 잘 모르겠어. 니네 선생님 어떤 걸 낼지. 근데 수특은 선생님들끼리 교류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 야, 이거 우리 학교에서 내면 좋겠다. 이런 것들 괜찮겠다. 근데 비슷해. 뭐냐면 니네 학교 선생님이 뽑아준 수특 문제 있잖아. 근데 신일고나 아니면 다른 학교 애들, 고3 애들 영신여고나 아니면 대신여고의 고3 애들 있잖아. 걔네 수특 문제랑 비슷해. 뽑아내는 형태가. 비슷한 거야. 보는 눈은 비슷한 거라고. 그래서 일단 내가 왜 3번까지는 하자면 졸지 마! 3번의 별표 한번 치러봅니다. 3번 문제 해야 돼. 됐습니까?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 글의 내용을 먼저 정리한다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갈게. 하이라이트를 치고 갈게. 거기 다 있어서 여기다 소지는 안 적는 거야 지금. 요거는 굳이 소지를 적을 필요 없으니까. 타인의 감정 이해, 메모 보자. 타인의 감정 이해는 흔히 신체 무의식적 모방 밑줄. 흔히 신체 무의식적 모방 밑줄. 됐습니까? 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때는 신체가 무의식적으로 모방을 한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신체는 뭔 역할을 하냐면 맨 끝에 있는 가교적 과정을 역할을 한대요.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한대. 된 얘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자, 뭐냐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때 신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감정을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럼 가봅시다. 자, 1번 문제 가볼게요. Becoming aware of our internal sensation. 우리의 내적 감각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데 도와줄 수 있다. 별문제 없지? help는 준사역 동사. 뒤에 보니까 handle이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이유가 help 때문이고 handle 앞에 to가 생략되는 건 이해돼야 돼. 넘어갈게. Perhaps
자, more surprisingly. 아마도 더 놀라운 것은 그 신체 interoceptive faculty야. 동그라미 쳐야지. 별표 쳐야지. 봐봐. 아마도 더 놀라운 사실은 신체에 뭐라고? 자, 내부감각 수용 기능이래. 되니? 뭐를 가져올 수 있냐면 우리한테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져올 수 있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신체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 쪽 감각 수용 기능이 있어. 그거 있으니까 뭘 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자, 3번. That is because the brain on its own이야. 그것은 왜냐하면 왜 그 자체로 직접적인 접촉을 못한데 내용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잖아. 뇌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자, no way 방법이 없대. 느낄 방법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맞잖아. 맞지? 자, interpreting other spoken word야. 다른 사람의 말하진 말이나 얼굴 표정을 해석하는 것은 산출할지도 모르는데 단지 coolly abstract sense of emotion이래. 뭐냐면 냉담하게 추상적인 감정의 감각을 되니? 자, 뭐냐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 없어요. 넘어갈게. The body acts as a 자, critical conduce야. 그럼 뭐냐면 신체가 뭐의 역할을 하냐면 여기 파란색 적혀진 제 별표 하나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한다라고. 무슨 전달자 역할을 하냐면 뇌한테 뭔 역할을 하냐면 visceral information. 이것도 좋다. 되니? 본능적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 거야? 그것이 부족한. 문제 없죠? 여기까지 따라오지? 자, it does so in this way. 그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when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우리는 미묘하게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데 그들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나 자세나 그리고 목소리 높낮이를 이게 모방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되니? 자, then via the interception of our own body signal. 자, 뭐를 통해? 내부 감각, 우리 자신의 신체 신호의 내부 감각 수용을 통해 우리는 인식한다. 뭐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느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되냐? 마무리.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온보드 승선시킨다. 그리고 그 신체는 뭐다? 그것의 다리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이제. In an act similar to taking a bite of our partner pleasur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행동에서 비슷한 행동이래. Taking a bite of partner's pleasure. 그러면 우리의 파트너의 접시에서 한 입을 베어 물어. 뭔 말이 됐어 여기까지? 피자를 먹는데 파트너 접시에 피자를 한 입을 베어 물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는 borrowing earbud to hear the song our friend is listening to. 우리의 친구가 듣고 있는 노래를 한쪽 이어폰을 뺏어서 들어보는 거야. 아니 그게 바로 행동이지. 우리는 바로 뭐냐면 그들의 감정을 뭐하고 있다? 샘플링하고 있다. 표본 추출하고 있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은 정리할 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때 신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다리 역할을 해준대. 그 다리 역할이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신체에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뇌로 전달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나올 자리는 일단 보자. 선생님 볼 때는 2번 문장 별표야. 2번 문장 자리 잡아. 2번 문장은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요거 사극자리 빼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2번 문장 자체가 내용이 좋은 내용이니까 빈칸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빈칸도 마찬가지야. 항상 마지막 부분에 있으라는 법은 없어. 저번 중간고사도 마찬가지 앞부분에 빈칸이 있었던 게 있어. 그럼 만약에 빈칸을 냈을 때 앞부분에 낼 수 있는 문제는 요거 나쁘지 않다는 얘기야. 선생님은 이랬어 여기까지. 그래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2번 문장이 제일 좋고 2번 문장으로 빈칸이나 삽입 문제 만들어내기 좋다란 얘기야. 되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몇 번 문장? 8번 문장은 내 생각에는 얘는 자 약간 함축에 속해 있으니까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말 있잖아. 요거는 함축 우리가 나쁘지 않다 이거지. 알았어? 10분만 쉬었다 가자. 되니?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자.